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5시, 네. 기기 전에 소개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1분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 먼저 누구더라? 양기대 시장님 오셨어요? 계세요 아직? 가셨구나. 광명시장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신 양기대 씨가 이거 꼭 들어야 되겠다고 왔는데 벌써 가셨나 봐요.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그랬구나. 또 하나는 배구진 작가 왔어요. 배구진 아까 있었는데 또 일찍 갔구나. 엉터리 학생들이 많은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양영옥 씨 아직 계세요? 네? 갔어요? 이거 안 해도 되는데 미안합니다. 네. 네, 질문을 받을 텐데요. 지금이 시간이 많이 흘러서 5시 36분을 흐르고 있습니다. 질문이 꼭 필요하신 분 한 3분 정도만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질문을 하실 때는요, 본인 소개 시간을 포함해서 약 2분 이내에 본인 질문을 맞춰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예, 그 CEO 저널의 최재혁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강의 잘 들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예,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인재라 하면은 직장인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창업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실 때 HP의 사례를 들어주셨을 때 창고 창업이 사실 미국에서는 되게 잘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창업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많이 변하곤 있지만 거기다 더불어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창업가들이 우리나라는 외수형보다 내수형 쪽이지 않나. 예, 그래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도움을 줘야 이들이 세계로 좀 뻗어나올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좋고 우리 대한민국의 가슴 아픈 뭐랄까 약점인 부분인데요. 하여간 지금 이 앞에 인공지능 시대나 글로벌 디지털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 이제 사실은 글로벌 차원에서 전 세계가 하나로 움직이는 형국이 더 가속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결국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는 기존에 있는 기성 기업들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그 자체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생 자체가 그 2.0 또는 뭐 3.0 또는 더 나아가서는 1.0에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4.0 기업들이 창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뿌리 깊은 우리의 사고가 아까 그 개미형 사고, 그다음에 산업공상, 그다음에 그냥 그 창업에 대한 게 공격적 창업이 아니고 약간 기성세대들의 뭐 은퇴나 구조조정에 따른 생계형 창업 이것 자체가 메인으로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이 창업이 굉장히 왜곡됐다 그럴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죠. 그 부분을 질문하신 것 같고요. 그게 극복되려면 아까 저는 파리 올림픽 같은 데서 희망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도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있지만 그 금메달을 따고 또는 했던 그 선수들이 꼭 뭐 금메달일 뿐만 아니라 그 스포츠를 바라보는 앵글이나 각도나 그걸 소화하는 것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그 마찬가지로 이 기업을 바라보는 각도, 그다음에 창업을 통해서 내가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빨리 뭐 HP는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 실리콘밸리 그 전체에 흐르는 정신적인 기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업가 정신의 ABC 같아서 뭐 중국은 뭐 따르게 해야 되고 뭐 한국은 또 뭐 한국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창업이나 비즈니스를 하는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빨리 그 젊은 친구들한테 학습을 시켜야 되고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꼭 하나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실패에 대한 이슈 같아요. 우리는 실패 이꼴 패배자, 낙인
기사회생 같은 것들은 바라보지 않고 그냥 우리는 뭐 10번 하면 100전 이순신 장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23전 23승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업이라는 게 실패가 9이고 성공이 하나거든요. 실리콘밸리도 그렇거든요. 성공이 나오지만 실패한 그 9개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 존재하는데 그 부분을 브렉스루 한다고 그럴까 한계를 돌파하는 사회적 그 어떤 지지와 그 뭐라 그럴까 성원 이 부분으로 뭐 매스컴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우리도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시간 관계상. 예. 네. 다른 분. 네. 시의적절하고 좋은 강의를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총론 입장하고 중간에 그 입장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동의를 하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이 미래형 인간을 만들기 위한 커리큘럼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는지 아니면 그 커리큘럼을 도전을 한다면 어떤 그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질문이시고요. 당연히 그걸 생각을 안 하면 뭐 제가 전문 강사도 아니고 기업 실무에서 했기 때문에 뭐 하여간 기업 같은 데서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체적인 솔루션을 갖고 교육을 실제로 시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제 얘기 그 9가지 같은 것들을 브레이크다운해서 자기 회사 또는 자기 학교 또는 자기 전공 분야 전문 분야에 맞게 그거를 커리큘럼을 짜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짜야 되느냐에 창의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노력이 필요한데 뭐 스탠다드 폼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이런 교육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를 갖다 쓰자. 이런 발상의 어프로치는 과거의 벤치마킹이나 패스트 팔로우의 개념 같은 거고 저 같으면 저 9가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인성 그러면 제가 설명은 안 드렸지만 18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게 다 커리큘럼이에요.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인간미, 도덕성, 예의범절, 에티켓 이게 심성에 관한 거고요. 품격에 관한 거는 언행심사모 말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생각을 조심해야 되고 마음가짐을 조심해야 되고 심지어는 남들한테 보여주는 이미지나 외모까지 조심해야 된다. 강론이죠. 가치관을 우리가 증대시켜야 된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아무런 뭐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가치관의 구체적인 거를 보면 저는 인생관, 인간관, 가족관, 직업관, 기업관, 사회관, 국가관, 세계관, 자연관, 역사관 이렇습니다. 거꾸로 해볼까요? 역사관, 자연관, 세계관, 국가관, 사회관, 기업관, 직업관, 가족관, 인생관, 인간관.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거 좋으니까 우리 그대로 쓰자가 아니고 그거를 우리의 나의 업 또는 우리의 그 영역 학교마다 다르고 전공마다 다르고 또 기업이 다르고 또 NGO 같은 활동이 다르고 또 지적 수준이나 사회적인 구성원의 특징에 따라 다를 텐데 그거를 고민하고 솔루션이 맞든 틀리든 간에 자기 나름대로 답안을 그릴 수 있는 이때 하는 말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기가. 그래서 제가 커리큘럼에 대해서 그냥 예를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 모든 입장이나 형편이 다를 텐데 오늘 이렇게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어느 정도라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나한테 적용해서 이거를 내가 적용한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지를 생각하고 스스로한테 질문 던지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얘기구나, 총론이구나, 마음으로 그냥 심득해야지라고 보면 거의 뭐 내일 아침에 한 3분의 1밖에 안 남으실 거고 일주일 후에는 뭔가 얘기를 들었는데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내용은 생각 안 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커리큘럼이나 솔루션을 찾아보면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네, 저는 한국뉴스신문 데일리연합 대표 회장 이성용입니다. 오늘 우리 신 교수님을 통해서 귀한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제 4점 시대, 4.0 시대는 4.0 인재를 필요로 한다 해서 저희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인재가 돼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초격차로 정말 서로 다른 인재들과 함께 서로 융합을 하고 초연결을 해서 좋은 발전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되는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동반 성장 포럼이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면 이 동반 같이 성장하는 쪽에서 사실은 이런 강의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쪽에서 우리가 성장 발전 속에서만 가다 보면 뭔가 그 중요한 부분을 지켜나가고 뭔가 보존해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이. 네. 그게 뭐 인성이나 여러 가지 말씀도 해주셨지만 저는 그래서 이 강의가 어떤 강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4.0 인재가 돼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서 성공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나가야 될 건가 이런 쪽에서 이 나눔에 대한 함께 갖고 있는 우리의 리더가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전체가 다 리더십 안에서 협력자, 조력자들, 후원자들이 다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정말 나는 이런 사명을 갖고 이런 인재들 속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고 또 뒤떨어지지 않고 가는 리더들도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런 역할들을 해서 그리고 또 내가 성공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눔과 함께 동반 성장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강의 내용을 하실 때마다 좀 이 성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미 어떻게 보면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 사람은 그거밖에 못해요. 근데 이 거미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거미도 설명을 하면 거미줄 쳐놓고 그냥 이렇게 잡아서 먹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여간 뭐를 이제 메시지를 던지면 다 여러분들이 거울이시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거나 소화하거나 해석하는 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걸 다 염려하면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시 이제 집중해서 이제 성장, 동반 성장인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 제가 코멘트 하나만 하면 우리의 인생을 구성하거나 사회를 구성하거나 국가를 구성하거나 우리의 인류의 삶을 구성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제가 오랫동안 또 이렇게 생각해 온 건데 하나는 성장이고요. 그다음에 성취고요. 그다음에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균형을 맞춰야 사회가 건강하고 오랫동안 영속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성장 얘기할 때 나머지 얘기를 다 할 수가 없는데 성장 중요하지만 뭐를 위한 성장이냐? 뭐 성취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뭐 많은 성취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 중요한데 그럼 또 그게 끝이냐? 뭐를 위한 성취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숙이죠, 그죠? 사회를 선진사회하고 동반이라는 말 앞에 있는 말이 그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성장만 놓고 보면 뭐 그냥 성장만 하면 뭐 다 되는 거 아니냐가 아니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동반이라는 단어는 성장을 의미하는 단어보다는 성숙인 것 같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게 중요하고 또 뭐 사회적으로 부족한 사람들 이렇게 제가 뭐 메시지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잘난 사람, 하는 사람만 추세하는 세상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세상이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메시지를 다 자기가 뭐 받아들일 때 이걸 통해서 내가 현재 상태에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고 또 사회적으로 남 보지 못했던 거를 봐주고 함께 해주고 또 한참 젊었을 때는 나만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고 나이가 들고 또 사회적인 여력이 있을 때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성숙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나눔과 배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성장 또는 그게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 뭐 그냥 지금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장도 중요하지만 성취, 성숙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런 메시지로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질문하실 분이 저쪽에 한 분 하시고 또 이분 하시고 아까 가운데 한 분 또 계시죠? 없으신가요? 두 분이신가요?
네, 그러면 질문을 지금 5시 50분 정도 돼가니까요. 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쪽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저 마지막에 받겠습니다. 네. 네, 사실 시간이 초과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조금 전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방송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중시해서 아까 시작 때도 인사를 짧게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좋은 말씀 일단 잘 들었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저도 제가 방송학회에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연구회를 또 함께 하고 있고 또 메타버스 컨퍼런스도 한 바가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여러 변화와 변혁의 탈전문성을 나름대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누구보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들었는데요. 저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연결의 관점에서 한번 지금 말씀하신 여러 좋은 말씀들에서 키워드를 좀 찾고 싶은데 사실 이 트랜지션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지금 인성과 역량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트랜지션 시대에는 과거와 현재 또 휴먼과 가상현실, 현실과 가상현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미래형 인재와 그리고 아까 개미의 비교도 하셨지만 여러 꼰대와 MZ세대 이런 전후 좌우 많은 것들이 불균형이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동반이라는 키워드를 말씀하셨지만 이런 성장 가운데에서 그렇다면 MZ세대가 추구하는 미래형 인재가 옳은 인재고 과거에 아까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꼰대는 매장되는 세대인가 아마 그런 사고방식이나 열린 사고나 이런 것들에 대한 중심성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연결 시대에 이후에 오히려 연결은 또 다른 고립을 낳고 이런 여러 불균형 가운데서 바로 균형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인재형에서 필요한 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도입하면 좋을지 그 부분을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질문드립니다. 이런 게 이제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어려운 질문인데 밸런스는요.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밸런스는 어느 쪽으로 쏠렸을 때 밸런스를 잡으면은요, 중심이 안 오고 이게 기울어집니다. 왜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보면 약간 극단적이고 여러분들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잘한 것도 많은데 이런 게 있느냐? 꼭 이런 것뿐만 아니고 저런 것도 있는데. 근데 그걸 다 얘기하면은요. 균형 있게 얘기하면 밸런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럴까 이쪽의 엣지를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자기 중심이 이제 밸런스는 저절로 메꿔진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얘기 중에 메시지가 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이렇게 흘려가지 마시고요. 깊이 한번 자기한테 통찰과 성찰을 계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자기가 균형과 중심을 찾아가는데 원타임 이벤트나 들러가는 그냥 메시지로 생각하면 스틸 자기가 한참 수십 년 동안 기울어져 있는 것에서 다시 이 균형점 잡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되느냐? 그냥 극단적으로 나는 완전히 이쪽으로 전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리 전향을 해도요 무게중심은 여전히 중앙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조금 좀 세게 생각하시는 게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네. 받으실 겁니까? 마지막 질문인데요. 나 대표님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좀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MBC TV의 칭찬합시다 제안자 김종선입니다. 제가 오늘 교수님 강의를 들으려고 전주에서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저기 지금 마지막에 문명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 말씀이 가장 저에게 꽂히는 말인데요. 저는 30년 전부터 우리 이건희 칭찬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 세계 융합 창조 경영 운동을 했는데요. 여기에 그 테마는 뭐였었냐면 4만 불 시대의 디지털 세계문화 신문명 창조론을 제가 주창을 했는데 제 이야기의 골자는 뭐냐면 한국과 미국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자. 뭐 이런 의미로 제가 그때 제안서를 미국에서 있을 때 제가 그 한국으로 보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질문은 뭐냐면은 그 삼성에 계셨으니까 지금 삼성이 10년 전만 해도 IT 업계나 이쪽에서는 세계 최고였었는데 지금 순위가 2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그래서 TSMC나 엔디비아 같은 이런 회사들한테 뒤져가지고 지금 밀려났는데 삼성에 계셨으니까 혹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을 하실 수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답변해서 남는 게 없는 질문인데요. 그냥 뭐 담백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경영에는 원칙이 있고 그 잘 되는 기업이나 위대한 기업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운도 있지만 대개 보면 그 정도와 원칙 1, 2, 3 그거를 충실하게 지키면 성장을 하고요. 거기서 뭐 변질이 되거나 또는 그 힘이 약화되거나 그러면 쇠락이 되는 겁니다. 뭐 그 흥망성쇠라는 것이 뭐 예외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론만 얘기하면 삼성이 더 잘해야 되겠죠.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랭킹에서 밀려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그게 뭐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 더 잘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있을 때도 뭐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처럼 위험한 게 없고 이건희 회장께서도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이게 제일 위험한 것이다. 잘할 때 더 잘해야 되고 뭐 거한 사위라고 편안할 때 위기를 늘 생각하는 그런 의식 같은 것들로 제가 보기에는 뭐 그래도 뭐 노력을 하니까 지금 정도도 되고 있는데 더 잘해야 되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더 잘해야 되고 그거는 뭐 삼성만 더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국가도 더 잘해야 되고 뭐 모든 조직 뭐 신문사도 더 잘해야 되고 개인으로 따지면 각자가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내가 그 뭔가 세상에 기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충분한가, 더 잘할 부분은 없는가, 내가 뉘우치고 반성하고 더 나가야 될 부분은 없는가, 이거를 각자가 생각하면 대한민국 잘 되고 뭐 삼성도 잘 되고 우리 개개인도 잘 될 것 같습니다. 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삼성이 더 잘해야 된다. 뭐 나쁜 말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맞는 말이고, 더 잘해야 됩니다. 뭐냐면 국가 대표적 기업이니까 훨씬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추가적인 질문은 신 교수님께서 여기서 식사를 계속 하시니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강연과 또 답변해주신 신태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만 안내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오늘 뷔페식으로 식사를 준비했는데요. 식사가 밖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밖에서 식사를 가져다가 안에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원래 다음번 포럼이 10월 9일인데 10월 9일이 한글날이라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10월 10일 목요일 여기 1층에 목련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열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제111회 동반성장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